제보를 따라 전남 담양으로 달려간 제작진. 제보에 적힌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커다란 한옥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우와, 한옥이 엄청 크네. 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곳저곳을 살피던 그때 아,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 MBN 청계누소에서 왔는데 예. 저희가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겨울 음식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아, 이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강석 씨. 운동 후에 먹으면 도움되는 겨울 음식이 뭐예요? 아,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려준다며 제작진을 이끈 곳은 비닐하우스? 이 안에 어떤 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일까? 우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장작? 심지어 그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여기 웬 장작이 이렇게 많아요?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은 이 장작이 필요합니다. 소나무 장작인데요. 지금 일부 겁나 많이 꺼내 쓴 것입니다. 소나무 장작이 있어야만 운동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 1년에 한 100톤 정도 씁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쓸 것을 봄에 3월 달부터 한 6월 달 장마 전까지 이 작업을 해놔야지 겨울에 또 음식을 만들잖아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기에 100톤의 장작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한석우, 준비 다 됐냐? 나무 무슨 쟁여야 진짜 물 받지. 의문의 남성과 가까운 장작을 쌓기 시작하는데 동생입니다. 이건 저 혼자도 못 오고 동생하고 꼭 둘이 항상 같이 일을 하죠.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함께 일해왔다는 형제. 특별한 말 없이도 척척 각자 일을 시작하는데 이거 쌀이네요?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지금 쌀입니다.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밥을 짓는다? 그렇다면 운동 파트너가 밥인 것일까? 둘. 그런데 일반적인 밥짓기와 달리 찜통에 쌀을 넣고 가마솥에 쌀을 쪄내는데 그러더니 찜통과 가마솥 사이를 긴 천으로 동여맨다? 이 천은 갑자기 왜 감는 거예요? 고두밥을 찔 때 수증기가 새지 않게끔 천을 딱 감으면 밥이 잘 익습니다. 형 실을 꽉 잡으셨죠? 끈 잡아당긴 게. 밑으로 좀 당겨라. 형제가 짓고 있던 것은 바로 지혜밥. 고슬고슬한 지혜밥을 짓기 위해선 수증기를 막는 것이 필수라고 한다. 그렇게 형제의 정성으로 완성된 지혜밥. 어째 고답 잘 익었어? 아, 또 오늘 밥 기똥차게 내버렸다. 지혜밥이 익자마자 면 보자기째로 옮겨 커다란 통에 붓더니 만들어둔 엿기름물까지 부어준다. 그리고는 긴 주걱으로 섞어주는데 점차 통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왜 빙글빙글 도세요? 엿기름 물이 골고루 섞어지고 또 안 깨진 거 있으면 깨져라오고. 그렇게 엿기름물이 잘 섞이게 저어주고 62도 내외로 온도를 맞춰주면 일단 작업은 완료된다고 한다. 온도까지 잘 맞춘 후 통에 뚜껑을 닫더니 비닐까지 덮어주는데 형 뚜껑 다 닫았어. 갖고 갈게.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불을 덮는다? 갑자기 왜 이불을 덮으세요? 물의 그 온도를 보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겹이 아니라 덮고 덮고 또 덮고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옛날 어머니가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덮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짜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당화를 시킵니다.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형제. 그러고 보니 지혜밥과 엿기름을 섞은 뒤 당화 과정까지 식혜나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한데
우리가 찾는 운동 파트너가 식혜나 전통주인 것일까? 궁금증을 안고 정신없이 형제를 따라다니자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다. 아유, 이제 좀 끝난 것 같네.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자야 되니까 좀 쉬러 가려고요. 좀 전에 해줬는데 주무신다고요? 아이, 좀 PD님도 지금 안 주무시면 후회니까 저 따로 세요. 아직은 초저녁.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른 시각인데 여기 이불 있으니까 여기서 좀 주무세요. 아, 여기서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불을 펴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해보는 제작진. 아, 잠이 안 오는데? 저도요. 이 시간에 자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뒤척이길 수차례 어느새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작진의 방에 들어온 이는 고강석 씨. PD님 일어나세요. 일하러 갈 시간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제작진. 아, 몇 시인데 벌써?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1시를 간 넘겼는데 1시 정도인데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PD님 피곤하신가 보네요.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피곤하세요, 선생님? 아니, 저희들은 몇십 년째 하다 보니까 몸에 배해서 괜찮아요. 모두가 잠든 시각. 형제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어제 이불을 덮어두었던 통을 확인해봐야 한다는데 이불에 꽁꽁 싸며 옹기를 품고 있었던 통 안의 모습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뽀얗던 색은 살짝 노란빛이 돌고 건더기는 모두 가라앉아 있었는데 10시간 동안 온도가 유지돼서 지금 당화가 돼가지고 지금 식혀야 된 겁니다. 지금. 예상대로 완성된 물의 정체는 식혜였다. 그럼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식혜예요? 아닙니다. 지금 과정이 지금 한참 멀었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 식혜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다니 일단 과정을 더 지켜보기로 한 그때 식혜를 쥐어짜기 시작하는 고한석 씨. 또 왜 짜는 거예요? 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밥하고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짜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런 식혜물을 가져다가 가마솥에 부어주는데 그걸 왜 다시 부으세요? 식혜물을 3시간에서 3시간 30분 동안 다시 끓여줘야 됩니다. 식혜물을 다시 끓인다? 센 불에 팔팔 끓여 식혜물을 졸여줘야 한다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물장난하듯 국자로 솥안에 물을 튕기는 고강석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거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요. 거품을 젖어줘야지 안 넘쳐요. 잠깐만 그냥 둬도 거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국자로 쉴 새 없이 가볍게 저으며 거품을 가라앉혀 준다는 것. 뜨거운 가마솥 옆에서 잠시도 눈을 못 떼고 작업은 계속되는데 어느새 시계바늘은 새벽 3시 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겨울에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자면서 매일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을 새는 고된 일이지만 형제가 함께하기에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대로 저희 집안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제가 만든 지는 약 한 4, 50년 됐고요. 3대째 내려온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형제. 뭐든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꿋꿋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농도를 조절해가며 3시간을 넘게 끓이자 노란색을 띠며 찐득한 형태로 변한 식혜물. 이제 식혜물을 끓인 지 3시간이 다 돼간다. 얼마나 더 저어줘야 하는 것일까? 잠깐만. 식혜물을 젓던 주걱을 들어올려 다시 신중히 농도를 확인하는데 불 빼야 돼. 잠깐만. 형 강석 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환석 씨가 아궁이 숯을 꺼내는데 그런데 너무 뜨거워 쉽게 빼내지 못한다.
당그레 좀 주시죠. 당그레 좀. 동생 환석 씨의 다급한 외침에 밖에서 고무래를 찾기 시작하는 제작진. 뭐 달라시는 당그레. 아, 긁는 거 있죠. 긁는 거. 네네. 급해요. 네네네네. 제작진에게 건네받은 고무래로 급하게 아궁이 속의 숯을 끄집어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급한 것일까? 불이 싸면 이제 더 눌어붙으니까요. 아, 순간 대합이니까요. 열에 워낙 민감하기에 잠깐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버려야 한다고 한다. 온도를 낮추자 더욱 진하고 꾸덕해진 모습. 이게 최종적인 클라이막스인데요. 최종 클라이막스다? 그러더니 식혜물을 쭉 끌어올리는 고강석 씨. 그런데 마법을 부린 듯 공중에 서 있는 식혜물. 이게 엿발이 섰다는 겁니다. 엿발이 섰다? 그렇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의 정체가 엿인 것일까? 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이 엿입니다. 운동 후 먹으면 좋은 파트너가 엿이다? 그런데 엿은 단맛이 강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엿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엿은 한의학에서 소관중탕이라는 처방에 쓰이는 약재였는데요. 이 처방은 쉽게 피로하거나 복통을 호소하고 또 목이 건조할 때 쓰였었습니다. 또한 엿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 겨울철 영양분 보충을 위한 보양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엿은 허한 것을 보하고 갈증을 멈추며 비위를 든든하게 하고 몰림피를 해치며 중초를 보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완성된 엿물을 판에 덜어 굳히면 우리가 흔히 보는 딱딱한 엿 형태로 되는 것일까? 이 식혜를 농축을 시켜서 만든 강엿으로 특별한 엿을 만들 것입니다. 식혜를 들여 1차로 굳힌 엿을 갱엿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또다시 특별한 엿을 만든다? 소분한 갱엿을 이불에 넣어 딱딱하게 굳지 않게 보관해두면 특별한 엿으로 변신할 준비 완료. 그러자 시간은 어느새 오전 6시. 이제부터가 진짜다. 밤새 갱엿을 만든 형제와 새벽부터 출근한 직원들까지 힘을 보태야 비로소 특별한 엿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첫 작업을 위해 말랑말랑한 갱엿을 꺼내는 직원. 그리고는 엿 위에 노란 물체를 올리는데 생강이잖아요. 이게 엿을 만들려면 꼭 필요해요. 엿에 생강을 넣는다? 커다란 절구에 미리 빻아둔 생강을 엿에 넣어준다는 것. 생강이 올려진 엿을 반으로 접고 두 사람이 양쪽을 잡더니 엿을 늘렸다 접었다를 반복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늘렸다 꼬우면 참깨랑 아까 넣었던 생강이 골고루 엿 속에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엿과 생강을 섞어주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갈색이었던 엿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엿이 하얗게 되면 굳지 않게 다시 이불 속에 넣어주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사이 형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싶은 그때 냄비가 올려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타나더니 갑자기 물을 끓이기 시작한다?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아니요. 라면 안 끓이고요. 엿 작업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작업할 때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불 속에 넣어뒀던 생강 섞은 엿을 꺼내는 형 강석 씨. 그러더니 동생 환석 씨와 함께 또다시 엿을 잡아 늘린다? 조금 전 직원들보다 더 크게 늘리고 접었다를 반복하는데 마치 숯화면을 뽑는 것 같기도 한 모습.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엿 늘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요.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서근서근 맛있어집니다. 그렇다면
엿 늘리기를 하는 형제 사이에서 끓는 물은 무슨 용도일까? 늘리는 작업하다 보면은 수증기가 있어야만이 엿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손발이 척척.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이어가는 엿 늘리기 작업. 박사가 척척 맞으시는 게 이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게? 재밌어 보이지만 이게 엄청 힘듭니다. 피디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호기롭게 엿 늘리기 작업에 도전해보는 제작진. 요거는 손 발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발을 맞추세요. 이거 무좀은 없지라 오른손은 느리고 3분의 1을 잡고 3분의 1, 3분의 1 이쪽에 3분의 1을 잡아요. 내가 3분의 1 이렇게 잡아. 수십 년 노하우를 어찌 따라갈 수 있을까? 구박 아닌 구박을 받게 되는데 찾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같이 해갖고 짜장 만들어 불겠어. 이러다 애써 만든 엿을 망칠까 걱정이다. 결국 선수 교체. 네, 선수 교체.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엿 늘리기 작업. 수십 년 세월의 내공이 느껴진다. 영감마 다 됐어. 네, 넘기시오. 엿을 늘리다 말고 갑자기 누군가를 부르는 고강석 씨. 말이 끝나자마자 옆방문을 열더니 엿을 옆방의 사람에게 넘긴다? 엿이 완성이 되면은요 건너방에다 넣어주면은 집사람이 조그마한 수익에 씁니다. 그런데 엿을 다 넘기자 매정하게 문을 다시 닫더니 작업을 이어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옆방으로 향하는 제작진. 오, 추워. 바로 옆방이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웠는데 여긴 왜 이렇게 추워요? 네, 엄청 춥죠. 이 방하고 저 방은 온도 차이가 엄청 차이 나요. 엿의 공기층을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따뜻하면 엿속이 붙어서 늘리기로 애써 잡아놓은 공기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을 춥게 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 엄동설 안에 방의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직접 두 방 안의 온도를 재보니 천지 차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세요. 양말을 한 컬레, 두 컬레, 세 컬레, 네 컬레 신고 해요. 밖과 다르지 않은 추위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양말과 옷을 몇 겹씩 껴입은 것은 필수였던 것. 엿 늘리기 작업을 끝낸 엿을 받아 숙달된 솜씨로 빠르게 잘라주니 어느새 우리가 아는 엿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게 바로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생강 쌀엿이에요. 운동 후에 섭취하면 좋은 파트너의 정체는 생강쌀 엿이었다. 생강쌀 엿이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피로로 인해서 운동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서 운동 후에 글리코겐을 채워주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인 메가당이 들어있는 엿을 섭취하게 되면 글리코겐을 빠르게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쌀 엿 속의 생강의 진저롤, 휴가로 성분이 운동 후 근육과 관절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생강쌀 엿을 먹으면 운동 효과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빠르게 탄수화물을 채워 운동력과 감소를 막고 근육과 관절통을 방지하는 생강쌀 엿. 아, 끝났다. 드디어. 피디님 오늘 한 생강 쌀엿입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아, 생강 쌀엿을 드디어 맛보는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엿이라서 달 줄 알았는데 전혀 이거 달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강 향이 싹 나는 게 이게 많이 안 달고 엄청 맛있어요. 옛날에 엿치기라고 있었는데 구멍이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근데 구멍이 커서만 좋은 게 아니라 바삭거리고 식감이 살아있어서 정말 맛있는 엿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우와! 엿을 부러뜨리자 나는 경쾌한 소리. 엿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나는 소리로 수십 번 반복하는 형제의 엿 늘리기 작업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바삭바삭해 보네요.
고강도 운동가도만 먹을 정도로 몸을 쓰는 고된 일을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이 엿의 도움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요, 이 엿 하나만 먹으면은 몸이 개운해집니다. 이게 보통 엿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운동 파트너 근육 통증 덜어주는 생강 쌀엿.